집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월 19일 기사인데요. 공공임대 10만 호를 쏟아부어서 전세난을 잡겠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공공임대를 10만 개를 쏟아붓겠다. 10만 채를 쏟아붓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세난을 잡겠다. 집값을 잡겠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집 매매값을 잡겠다고는 하지 않고 전세난을 잡겠다. 공공임대 10만 개를 쏟아부어서 이 10만 개는 그럼 전세로 나오겠죠. 전세나 월세 이렇게 나오겠죠.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입, 전세, 임대 기간 등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대폭 확충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산층도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히면서 품질도 대폭 개선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가 집을 공급하겠다.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택이라는 서비스를 민간이 공급하는 게 맞습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 중형차를 타고 싶어 해. 나는 지금 소형차를 타고 싶은데 나는 중형차를 타고 싶어. 이러면 국가가 중형차를 국민들에게 렌트카로 쏟아 부어주면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서민 포퓰리즘 15조 거기 1조가 공공임대 공공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집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는 거. 이게 사실 서민 포퓰리즘 1조거든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게. 공공임대를 쏟아부어서 전세난을 잡겠다.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지지를 하는가? 이게 여러분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당수 소장이고 누구고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우리는 원팀이 돼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파라고 하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다 원팀이야 같이 가.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황당수 소장도 괜찮은 분이라고 보고 훌륭한 분이라고 보고 그렇게 보지만 서민 포퓰리즘 15조 중에 상당수는 하면 안 될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구독 취소자들도 있고 악플도 달리고 당신이 뭐 한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참 그럼 이것도 동의하시나? 국가가 1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어요. 본인들이 얼마 전까지 공급은 충분한데 다른 게 문제야. 금리가 문제고 투기 세력이 문제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투기를 합니까? 이 판국에. 근데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진일보한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조금은 그래도 눈을 떴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는 안 것 같습니다. 3년 반 만에. 이게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 건데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온갖 규제, 증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미쳐 날뛴 거다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몰랐던 바보들이 있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의 지적 수준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좀 안 것 같습니다. 물량을 쏟아내겠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는 없네요.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라는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공급을 늘리겠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파의 기준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아닙니까? 자유주의자라면 시장경제주의자라면 진짜 우파라고 하면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민간임대를 늘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맞습니다. 민간임대, 민간주택 건설. 국가가 세금으로 집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 투자로 인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먼저인 겁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무지막지하게 열받았어요. 서민들은 모텔 살라는 거냐? 지금 문재인 정부와 정부의 전세 대책에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맞습니다. 서민들은 모텔, 호텔, 상가 이런 개조한데 그냥 살아라. 하늘에 비만 안 오면 됐지 뭐. 당신들 학군이고 뭐고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서민들이 무슨 좋은 아파트 살라 그래. 좋은 아파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고 당신들은 모텔 살아 라는 겁니다. 서민들은 모텔 살라는 거냐?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사람들은 서민들은 모텔 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 지지율 높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세미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지어준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정상입니까? 나는, 지금 집이 너무 비싸. 내가 원하는 이 집은, 예를 들어서 한 10억 가요? 10억은 너무 비싸니까 5억이라고 칩시다.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어떤 집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요. 5억 가요. 그런데 나는 이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국가가 한 4억이나 한 3억 후반대 정도에 원래는 5억짜리 집인데 국가가 나한테 한 4억에 줬으면 좋겠어.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그게 가능은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주택을 배급을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 혹시 이런 생활을 꿈꾸는 건 아니겠죠? 지금 윤서인 작가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말 웃긴 사진을 올려놔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집을 국민들에게 공급을 해준 거예요. 이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국가가 공공임대,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집을 줘. 그래서, 좋다. 지금 아주 신났어요, 이 사람들. 막 만져보고, 좋네. 옵션도 빵빵하고. 국가가 나한테 집을 줬어. 너무 고마워. 이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또 있어요. 아이고, 아주 그냥 좋아 죽죠. 여기 북한입니다. 부러우세요? 나라에서 이렇게 국가가 지어준 집에 살고 싶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수 있겠는가? 보세요. 아이고, 아리랑 TV TV도 이것도 국가가 줬나? 옵션인가? 국가가 옵션도 빵빵하게 넣어주나? 이렇게 지금 무주택자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아라. 국가가 만들어줄게. 국가가 집 지어줄게. 여기서 살아. 똑같아. 집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 공시지가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보유세를 높이 올려갖고 거의 국가에 월세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국민을 임대주택에 살려하려는 이것을요, 여러분, 주거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주거사회주의 정책.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틀어지고 한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고, 그런 나라가 우파적인 나라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나라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명박 박근혜 때 우리가 직격정을 했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박살났죠? 모든 것을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으로만 돌리면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문재인이 잘못해놓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가 무지막지하게 그 공공임대 아파트를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나눠줘서 그래서 집값을 잡았었나? 아니잖아요. 시장경제 정책으로 얼마든지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을 보세요. 공공임대 아파트를 막 뿌려갖고 집값을 잡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주 작은 도시국가. 그냥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예를 드는데 거기는요, 싱가포르는요, 서울시보다 경기도 말고 서울시보다 조금 더 커요. 제가 그래서 싱가포르 얼마 정도의 크기인가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싱가포르이 722.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722.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 722. 서울은 605. 서울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전체는 어떠냐? 여러분. 서울시 605, 싱가포르 722, 대한민국 1004억. 1004억 128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이런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싱가포르예요. 뭐 여기 일자리, 여기 일자리가 있다. 그럼요, 이 나라 어디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나라예요. 거기에다가 독재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요, 사실 뭐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좀 모양새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이 만약에 이 손바닥만한 나라라고 치면 지도로 볼 때 그러면 일자리가 막 이렇게 모여 있다고 치면 여기 내가 여기 살든 여기 살든 여기 살든 출퇴근이 가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다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해요? 그게 조그만 나라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조그만 서울보다 약간 더 큰 나라. 저도 사실 서울에서 약간 밀려나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이거보다도 좁은 거리를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집값이 왜 올라가는데? 집값이 비싼 첫 번째 이유는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직장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직장이 많은 동네 주변에 집값이 비싼 거죠.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넓어서. 인구도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싱가포르는. 이 나라의 이 정책을 따르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싱가포르는 독재국가잖아요. 독재국가에서는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독재국가고 작은 나라에서는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독재, 이 통치에 살 수 있으세요? 지금 공공임대 무지막지하게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율티비님, 스카이님, 진실은 언제나 하나님, 차손님, 네, 홍카콜라님, 네, 그레이스 안님, 네, 추상님, 네, 이버디님,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 유정아빠님도 오셨네요. 문정부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정부가 지금 집값을 올려놓고 자기들이 임대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적자를 보겠지만 그거를 잘한다고 할 수 있냐? 자유주의 우파는요, 여러분, 작은 정부를 원합니다. 세금과 복지는 적을수록 좋다. 이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예요. 근데 집을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무지막지하게 큰 정부 아닙니까? 주택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겠다. 엄청나게 큰 나라죠. 거대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임대차 3법 소득 3만 불의 성장통이라고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난 원흉이 아니다.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 임대차 3법이 실행된 이후에 전세난이 그냥 전세, 뭐 월세, 뭐 집값 올라가는 거 미친듯이 끌어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득 3만 불의 성장통이래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소득 3만 불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성장통을 겪었나요? 그 근거가 있을 리가 없죠. 없으니까. 완전 거짓말입니다. 아니, 소득 3만 불이면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전세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월세가 미친듯이 올라? 어디가? 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 이 정도면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은 거의 뭐 사기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근거 가져와 봐라. 대체 우리나라를 뺀 어느 나라가 이런 성장통을 겪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득 3만 불쯤 갔을 때 어떤 나라가 과연 전세값과 월세가 미친듯이 올라갔는지 한번 가져와 봐라, 데이터.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어요. 왜 이따위 성장통을 겪어야 되냐? 당신들 때문에.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문재인 같은 정말 무능하고 무식하고 내로남불적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그 국민들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소득 3만 불과 전세, 월세, 집값이 올라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정말. 드디어 진선미라는 국회의원이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이 진선미라는 의원은요, 지금 17억 정도 되는 무지 비싼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본인은 17억에 달하는 무지막지하게 비싼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본인이 빌라에 가서, 빌라를 전 폄훼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도 빌라에 살았어요. 빌라에 가고 내 집과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내 집과 똑같은 것 같은데? 방도 3개 있고 집안을 돌아다녀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환상만 버리면 될 것 같아.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본인이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본인은 17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빌라에 구경 가서 이 사람이 무슨 국토 무슨 위원회 위원장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 집과 상관없다. 차이 없다. 똑같다.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똑같은데? 국민들이 뭔가 아파트가 좋다는 그런 환상만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정말 본인이 환상을 깨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 지금 이혜훈 전 의원이죠. 이혜훈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이미 했어요. 이미 나는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19살부터 30세까지 청년들 지하철 무료로 태워주겠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마치 이 서울시장을 출마하면서 포퓰리즘을 내걸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해주겠다 라고만 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뭐 이것도 옹호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디테일을 보면은 약간 좀 수긍할 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혜훈 의원이 경제통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국민의힘당에서는 경제통인가요? 국민의힘당이 경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전략적인 사람도 없고, 생각이 있는 사람도 없고, 자유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도 우파라고 하는 국민의힘당 안에서는 이현 정도만 돼도, 이분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경제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제시장을 기치로 내걸면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는 경제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이혜훈 의원의 내놓은 경제정책, 그리고 집값을 해결할 수 있는 집값 해결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괜찮은 것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제가 좀 컨텐츠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자리가 대권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처럼 사용을 해왔는데, 이런 정치 서울을 끝내야 된다. 나는 이 서울시장 자리를 대권용 디딤돌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도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의 꿈은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청년 문제로 내건 게 뭐냐? 젊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이동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19살부터 30세까지의 청년들은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하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라고,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라고 청춘 프리패스를 하겠다. 많은 경험을 해라. 취업활동 하려면 막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돌아다니라고 무료로 해주자. 뭐 이렇게 내건 거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공약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까와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냥 무조건 젊은 사람들 다 공짜, 이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명분은 있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분이 있어요. 재원 조달은 지방자치에 걸맞은 재정 주권의 성취, 그리고 기존 요금체계의 합리화. 기존 요금체계의 합리화라는 말은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기존 요금체계의 합리화. 이 얘기는 지금 너무 싸. 좀 올리자. 지금 지하철 요금을 올려서 재원 조달을 하겠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합병을 한 이후에 경영 효율화를 해서 뚫어내겠다. 뭐 이거는 그냥 늘 하는 말이고요. 경영 효율화. 이거는 뭐 항상 하는 말이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에 여기서 쓸만한 거는 기존 요금 체계의 합리화입니다. 올리겠다.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 지하철 요금을 올려서 젊은 사람들을 공짜로 태워주는 것을 감당을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앵글코리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냥 지하철 요금 올리고 그 돈으로 때우겠다. 네, 이게 맞습니다. 자, 주거안정 공약으로는 강북, 강서 등 4개 권역에 80층짜리 초고층이에요. 초고층 직장, 주거, 복지 등 일체형 복합시설을 건설해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 요거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뭐 이런 위치에 잘 없고, 일자리가 특정 동네에 모여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일자리가 지금 없는 지역에 초고층 빌딩을 만든 다음에 여기 뭐 밑에 뭐 일자리 들어오세요.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이 80층짜리 아주 높은 건물을 지어놓고 이 안에서 직장, 주거, 복지 이걸 다 해결하자. 이 잘 안 될 건데. 경제통이 맞나요? 그리고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육아부부에게 특화된 지분적립형 주택단지를 공급하겠다. 이거는 뭐 지금 문재인이 하겠다는 거, 홍남기가 하겠다는 것과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나은 정책은 있어요. 공급 확충을 위해서 공공 공급 확충과 뭐 우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파들도 지금 국가가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좌우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좌파들도 공공임대, 우파들도 공공임대, 공공아파트. 지금 수많은 아파트 업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경쟁시켜갖고 아파트를 공급하게 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공공으로 우리가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확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속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민간 공급 확충을 하겠다. 이 투 트랙을 가겠다. 국가도 공급하고 민간 공급도 확충시키겠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건 요거 하나 있네요. 민간 공급 확충하겠다. 이건 해야 됩니다. 지금 규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민간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간 건설사들이 열심히 아파트를 공급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정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공공으로 국민 세금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거, 요것과 뭐 많죠? 뭐 레미안, 뭐 프로지오, 뭐 아이파크, 뭐 또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자이, 뭐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박터지게 경쟁을 해갖고 아주 좋은 아파트들 막 지어서 공급하는 거. 여러분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더 잘할 걸로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를 더 잘 지을까요? 아니면 민간 건설사들이 더 잘 지을까요?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을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류태용님, 네, 실버 등급, 네, 회원가입 업그레이드이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토니님이 100% 민간 공급이지 저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도 욕 안 듣겠다는 다른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영아님, 네, 반갑습니다. 영아님이 유승민스럽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유승민계로 보이죠? 이건. 투트랙 전략? 뭐, 근데 이거는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일단 문재인이 너무나 망쳐놨고,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요거를 중점으로 하되, 민간 공급 확충을 중점으로 하되, 일단, 당장 빨리 이 공급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이 미래에 내가 어쨌든 더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줘서 빨리 집값을 떨어뜨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니까 공공공급도 한다.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다. 일단 지금 여러분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내가 좋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당장 안 사도 돼요. 근데 지금 왜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특히 젊은 층이 뭐 패닉바잉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패닉바잉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냐. 지금 안 사면 내가 집을 못 갖겠다. 지금 안 사면 좋은 집을 내가 평생 살지 못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규제를 계속해요. 집을 사기 어렵게 뭐 대출의 총액도 규제하고 뭐 금리도 규제하려고 하고, 최근에는 신용대출까지 규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와, 야, 이 이후에 어떤 규제가 더 들어왔고 내가 집을 살 기회를 국가가 막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사는 겁니다, 여러분. 패닉바잉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요. 야, 지금 국민들은 미래에는 좋은 집이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내가 집을 못 사면 난 평생 내 집 마련 못 할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집을 사람들이 막 사고 이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출 규제하고 계속 규제를 하면은 사람들은 더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더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은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나 이런 거 무지막지하게 때리잖아요. 집을 팔 수도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집을 못 팔아.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집을 팔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집을 못 팔게 해. 세금을 미친 듯이 떼가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팔잖아요.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못 팔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나는 더 이상 좋은 집을 못 구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늘리고, 요게 합이 맞아서 지금 집값 폭등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국민들이 느낄 때, 야, 내가 내년이 됐든 5년 후가 됐든 내가 원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내가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주면 집값은 빠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미래에 국가에서 나한테 어떤 규제를 해서 내가 집을 사기 어렵게 될 거야 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 다 거꾸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냥 우리 국민들은 집을 굳이 안 사도 될 그런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나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함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민간 공급하기 위해서 규제 다 없애고 민간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뛰어들어갖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 건설사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와중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도 좀 나서서 공공도 조금은 공급을 해줄게. 이 정도면은 그래, 이 정도면 좀 봐준다. 민간이 메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민간 공급만 해도 충분해요, 사실. 공공 공급 안 해도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지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브랜드 아파트가 지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세요? 이것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전 의원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단독주택을 다세대 다가구로 재건축하거나 꼬마 빌딩의 장기 공시를 주거 전환으로 리모델링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거는 괜찮은 전략이죠. 재건축해준다. 재개발해준다. 꼬마 빌딩, 작은 빌딩 공시를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 그거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게 해서 원래는 상가였던 뭐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게 된다고 하면은 세제, 금융지원도 해주겠다. 이거는 민간 지원이에요. 민간 공급이에요. 이거는 잘하는 거다. 얼마든지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 왕창 걷어갖고 막 미친 듯이 막 주택 공급하고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에 우리 박근혜 이명박이 미친 듯이 공공아파트 퍼 부어갖고 집값을 잡았습니까? 이명박 때는 심지어 이명박 5년 때는요 집값이 오히려 내려갔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미친 듯이 공공아파트를 지었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우파라는 분들도 공공아파트를 미친 듯이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시장에 맡기면 어련히 알아서 될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귀현이님,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하는 건데,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를 이혜원 의원은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뭐, 쓸만한 것도 있고, 뭐, 별로인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집이 이슈다 보니까, 이 집을 갖고 뭔가 포퓰리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지금 집값이 날리니까 그러면 집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좀 지지를 얻겠다라는 일종의 뭐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치인 이런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떡할까요? 나는 집은 별로 상관없어. 나는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고 나는 차가 좋아. 나는 집보다는 차를 좀 더 투자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난 취미야. 집은 별로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데 기호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지금 집에 몰빵하는 것은요.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원을 몰아주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집을 주려고 하냐는 거예요. 시장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래야지 정의롭고 공정하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다못해 여러분 이명박 때만 해도 돼요. 이명박 때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값이 1억 5천만 원이나 빠졌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시작 때 예를 들어서 뭐 7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그럼 임기 말에는 이게 6억까지 빠진 거예요. 이명박 때는 실제로. 원래 그럼 이게 1억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래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이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집값이 10년 동안 오르지 않고 그냥 유지만 돼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은 오르고 우리나라 GDP는 오르는데 집값은 계속 똑같아.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집값이 점점 싸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때는 오히려 1.5억이 낮아졌다. 라는 말은 집값이 정말 싸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집이 6억이었는데 5년 후에 5억 됐어. 엄청 싸졌죠. 더 조금씩 올랐어야 될 것 같은 그 집이 내 월급은 늘었는데 우리나라 GDP는 늘었는데 집값은 오히려 내려갔어. 이런 것까지 다 따진다고 하면은 정말 성공한 것이었다. 그때 미친듯이 국가가 공공 임대를 해서 집값을 잡은 건 아니었다.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집이 가장 중요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집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뭐 차에 난 몰빵을 하겠어. 나는 내 취미생활이 예를 들어서 여행이야. 여기에 몰빵을 하겠어. 각양각색의 국민들이 있는데 오로지 집에만 몰빵하는 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인 겁니다.